요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늘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요즘 힘내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로부터 이 제출 받았던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안경환 인사청문 요청안 이것을 6월 14일 저녁 7시에 의원실에서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는 중에 (57페이지에) 편철된 재적 등본이 있습니다. 과천시장이 발급했고 아마 법무부 직원 이모모 씨가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재적 등본 뒤를 살펴보면 여러 곳에 한글로 몇 년 몇 월 며칠 서울가정법원에 안경환이라는 이름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외 혼인 무효 심판 확정 동월 며칠 신고 제적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배우자였던 분의 인적사항과 그 부모님의 인적사항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6월 15일 보좌관으로부터 오전에 이 서류를 보고 혼인 무효 확인 판결이라는 것은 8촌 이내의 친족 같은 근친혼이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한 문서 위조를 통해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이러한 판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좌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국법질서 확립의 주무장관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법질서 확립의 주무장관이 만약에 이러한 현행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이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부적격 사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즉시 보좌관에게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 요청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 128조에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의해서 문서를 제출 요구할 때는 국가기관은 문서 제출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서면으로 그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 다음 날인 6월 16일 금요일 9시 정론관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서 공문서 원본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도록 형사범죄를 저지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라 라고 주장을 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형사범죄 경력자이자 가짜 박사 행세를 일삼아온 사람을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의 전문가로서 인권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면서 안경환 후보자를 낸 인사검증에 잘못을 한 조국 민정수석과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의 부실을 이유로 사퇴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문자 폭탄을 하면서 42년 전에 개인의 사사로운 판결문을 네가 일개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것을 입수할 수 있었느냐. 엄청난 야당 정치인과 우리 사회에 그래도 지식인이라고 해당되는 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마저도 제가 마치 검사 출신이고 청와대 박근혜 정부에서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재임 시기에 제가 정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치 음습한 공작정치의 냄새가 난다. 이 자료 일반 검사는
취득할 수도 없고 검찰에서도 고위 간부 소수의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판결문을 당신이 어떻게 입수했느냐?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하는 안경환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내의 일부 정치 검사들과 주광덕이 결탁하고 부패 언론과 함께 지금 법무부 개혁,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적폐 세력 중에 적폐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와 저희 차보자간 둘이서 이게 바로 대통령이 저희들 보고 인사청문 해달라고 요청한 서류입니다. 이 안에 첨부 서류로 정확하게 57쪽에 편철되어 있는 게 안경환 후보자 아버지의 재적등본입니다. 이 재적등본에 한글로 또 지금 말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실정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나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부 전에 판사를 했던 분이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아니면 현행 가사소송법에 보면 보도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0조에. 이제 그 조항은 제가 어떤 판결문을 공개했을 때 판결문을 읽어보면 여기 사람이 누구고 뭐가 뭐고 여러 가지 사진이 게재돼서 이 판결을 한 사람이 국민들 보편적인 인식으로 보면 누구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적시했을 때 그러한 판결문을 보도한 사람에 대해서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받은 판결문에 모든 인적사항을 다 지웠습니다. 딱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은 그 피해 여성, 그러니까 혼인 무효 심판을 청구했던 여성의 성씨가 김씨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증거를 설치할 때 아마 제가 아버지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라는 사람이 증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름은 다 기재하고 김씨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 언급했던 말은 당시 22살이었던 김씨 성을 가진 여성을 상대로 이러한 있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현행 형법 문서위조죄, 위조문서 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사소송법 10조에 있는 보도금지 법 적용에 제가 한 행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확인하고 판결문을 공개할 때 그러한 사항에 유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강제로 혼인이 됐던 여성을 최대한 보호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게 누가 제출했는지 후보자 내지 후보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제출한 이 재적등본에 의하면 해당 피해 여성의 이름, 몇 년 생년월일, 아버지 어머니, 주소, 이런 것이 오히려 다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사생활을 잘 보호한 사람입니까? 후보자입니까? 접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주광덕을 정조준해서 이 판결문 유출 의혹을 문제 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청와대에서 이 뒤늦게 해명한 청와대의 해명은 대부분이 허위이고 거짓말입니다. 이제 무능하고 자기 특별 신분관계에 있는 특혜 검증을 넘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 현 청와대 인사검증 민정수석과 그 외 청와대 관계자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이 안중에 없는 것도 유분수지.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 소송을 전혀 몰랐다며 안 후보자가 그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수석이 누구입니까? 이거 인사검증 책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인사검증 요청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내가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니 인사청문해 주십시오라는 서류 아닙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제출자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7페이지, 63페이지 여기에 이 제적 등본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발표한 것이 이게 서류가 제출하지 않아서 몰랐다. 서류가 없었다는 주장합니다. 아니 청와대 대통령이 저희한테 해달라는 여기에 명백하게 편철되어 있는데 제가 페이지까지 적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광덕 법사위원뿐 아니라 법사위원 누구 전원에게 다 똑같은 이게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인사검증 능력 내지 이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에 대한 이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러고도 어제 해명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했던 검증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검증하지 못했다. 그리고 안전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목록에 혼인 무효 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 등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방식이든 누구 방식이든 저 주광덕 의원실에서 이거 한번 보고 보좌관한테 얘기해서 바로 판결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인사검증 시스템이 박근혜 방식, 문재인 방식 달라야 이게 밝혀지는 내용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한 이 중요한 사항을 그 청와대 인사검증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거 한글로 써있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어제 국민소통수석은 안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목록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나 난센스 아닙니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저는 어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현 정부의 능력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인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아니 자기네가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에 이미 서류 다 확보해서 했는데 미리 이것도 모르고 무슨 방송 보도를 알고 이 가장 중요한 사항을 15일 날 저녁에 뒤늦게 후보자한테 확인해서 알았다는 이 얼토당토한 청와대 해명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에 대한 댓글 폭탄이 10,000개도 넘습니다. 전화기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저는 이거 청와대 수석이 그대로 한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전 후보자가 지난 16일 혼인무효 소송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소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날 11시에 내가 뭐 적어도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청와대에다가 내가 이걸 얘기를 했다. 그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한 것은 안 후보자의 착오다. 안 후보자 본인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그 착오에 의해서 그날 잘못 기자들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대표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자는 제가 그날 금요일날 9시에 세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법무부 고위직 참모들이 다 제 기자회견문 가서 후보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시에 정말 내가 젊은 시절에 큰 잘못을 했다고 국민들한테 큰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청문회는 돌파하겠다는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안 후보자가 자청해서 한 기자회견이었고 미리 준비를 내용을 다 한 상태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청와대에 내가 적어도 일주일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고지해놓으라 해놓고 그거는 내가 착오에 의한 말이다라고 지금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대한민국 국민 우롱하는 이거 일 아닙니까?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검증 책임자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국민 앞에서 그날 11시에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은 있지만 대한민국 법무부 문비나 검찰 개혁을 위해서 70평생의 인생을 걸고 내가 청문회 간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기자분들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인데 지금 와서 그게 이제 사실로 되면 청와대 검증팀의 100% 책임으로 규착되지 않습니까? 다 구두로 고지까지 바꾸도 이렇게 한글로 여기에 다 써 있는데도 이것을 그냥 간과했다 그러면 얼마나 검증 책임자의 책임이 크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여기 언론인들도 많이 계신데 계속 저한테 공격하는 거나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까지 제가 꼭 검찰 무슨 고위 간부하고 이 자료를 입수한 걸로 근데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잘 알고 계세요. 민사소송 판결이나 가사소송 판결은 처음부터 법원에서 재판해가지고 판결문이 생성될 때부터 영구 보존할 때까지 검찰청 근처에도 가지 않은 채 법원 안에서 전산화돼서 보존합니다. 검찰총장도 이거 알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마치 검찰청에서 이러한 문서들을 관리하거나 검찰청에서 이것을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오해들을 하고 저를 공격하고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마저도 주광덕이가 이 판결문을 어떻게 유출했는지 그 점을 주광덕일 정조준에서 살펴봐야겠다. 이게 청와대 내부의 어젯밤까지의 의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검사들 여기 검사장 하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다만 형사 판결 있잖아요. 형사 판결은 판결문이 검찰청에 보관됩니다. 근데 이 가사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아무리 얘기해도 문자 폭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 국회법과 관련 절차법을 다 준수하고 서면으로 자료 요청했고 서면으로 자료 받았고 그 컴퓨터 이메일로 받은 그 화면을 다 캡처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100% 팩트를 가지고 인사검증을 정말 제대로 한 야당 의원을 상대로 지금 정치 보복을 하고 거짓 해명을 하는 청와대 저는 그 능력과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한 그 판결문을 입수하게 된 동기 과정 판결문 공개 그 이후의 일련의 모든 과정은 현행 실정법과 절차법 모두를 100% 준수했고 윤리적으로나 지금 이 해당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서도 안경환 후보자보다는 제가 100배 1000배 더 신원 보호에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께서 믿어주시기 바라고 언제 누가 어떤 질문해도 제 말씀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정운영 대통령은 시정하라.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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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참사 격치 파괴 대통령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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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멸시 국민 무시 대통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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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무능인사 인명강행 대통령은 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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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에 제출해서 공문서 원본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도록 형사범죄를 저지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라 라고 주장을 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형사범죄 경력자이자 가짜 박사 행세를 일삼아온 사람을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의 전문가로서 인권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면서 안경환 후보자를 낸 인사검증에 잘못을 한 조국 민정수석과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의 부실을 이유로
사퇴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문자 폭탄을 하면서 42년 전에 개인의 사사로운 판결문을 네가 일개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것을 입수할 수 있었느냐. 엄청난 야당 정치인과 우리 사회에 그래도 지식인이라고 해당되는 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늘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요즘 힘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청와대로부터 이 제출 받았던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안경환 인사청문 요청안 이것을 6월 14일 저녁 7시에 의원실에서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는 중에 (57페이지에) 편철된 재적 등본이 있습니다. 과천시장이 발급했고 아마 법무부 직원 이모모 씨가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재적 등본 뒤를 살펴보면 여러 곳에 한글로 장관이 만약에 이러한 현행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이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부적격 사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즉시 보좌관에게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 요청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 128조에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의해서 문서를 제출 요구할 때는 국가기관은 문서 제출에 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저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서면으로 그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 다음 날인 6월 16일 금요일 9시 정론관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몇 년 몇 월 며칠 서울가정법원에 안경환이라는 이름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외 혼인 무효 심판 확정 동월 며칠 신고 제적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배우자였던 분의 인적사항과 그 부모님의 인적사항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6월 15일 보좌관으로부터 오전에 이 서류를 보고 혼인 무효 확인 판결이라는 것은 8촌 이내의 친족 같은 근친혼이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한 문서 위조를 통해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이러한 판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좌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국법질서 확립의 주무장관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법질서 확립의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마저도 제가 마치 검사 출신이고 청와대 박근혜 정부에서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재임 시기에 제가 정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치 음습한 공작정치의 냄새가 난다. 이 자료 일반 검사는 취득할 수도 없고 검찰에서도 고위 간부 소수의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판결문을 당신이 어떻게 입수했느냐. 검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안경환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내의 일부 정치검사들과 주광덕이 결탁하고 부패 언론과 함께 지금 법무부 개혁,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적폐 세력 중에 적폐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